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간에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시장 조성자 감리를 10월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감리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10월 내에 시장 조성자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권사에는 이제 여러 시장 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현재는 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12개사가 시장 조성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조항에 예외 조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조성자 제도를 통해서 공매도를 해가지고 시세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는 이 제도가 주가 방향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제도 전반에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이제 감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끝나고 10월부터 이제 감리를 진행해가지고 이제 연내 감리가 마무리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매수매도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고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호가창이 다 비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거래를 맺는데 증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 그걸 이제 매수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가를 제시를 했어요. 만약에 매수창에다 호가를 제시했는데 누군가 거기다 매도를 했죠. 그러면은 그 증권사는 유동성만 제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매도를 그 주식으로 합니다. 주식 현물.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선물이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는 대신에 현물로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해가지고 해지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또 반대로 이제 현물을 매도가 됐다. 그러니까 위에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 샀어요. 그러면은 주식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만 공급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순매도를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감리라는 건 뭐냐?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회계 감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상장,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회계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신뢰성,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감리, 특별 감리, 수시 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이제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특별 감리는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대한 부식회계, 뭐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뭐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감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IPO를 할 때, 이번에 뭐 BTS 이제 빅히트가 IPO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이제 수시 감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 예정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수시 감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감리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종업계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나 뭐 재고 자산 비율이 높거나 그럴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요. 뭐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이해가 가죠. 재고 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고 자산 비율은 아마도 이제 자산 중에 재고가 많은 비율을 말하는 듯 하는데요. 재고가 많으면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뜻이니까 수익성 악화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우선 감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 지표들 중에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벤토리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면은 거기 아이템 창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턴오버는 한국말로 회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제 라지 슈퍼마켓은 하이 턴오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Their goods, 그러니까 물건들이죠. 그런 게 very quickly하게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팔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턴오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a period of time에 컴퍼니가 할 수 있는 업무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수록 턴오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how quickly a business conducts its operation,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기업이 업무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판매하는 회사라면은 매출이 빨리 일어나면은 재고가 빨리 소진되면은 회전율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는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 자산으로 변하는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건데, 무엇이 빠르냐? 재고자산이
자산이 당좌 자산으로 변하는 속도라고 하는데요. 당좌 자산이 무엇이냐면 유동 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 거치지 않고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와닿지 않는데 현금,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좌 자산은 퀵 에셋입니다. 뭐가 빠르냐? 황금이 빠른, 황금하기 쉬운 유동 자산을 말하게 됩니다. 가장 빠른 게 현금이죠. 현금, 예금, 받을 외상매출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즉시 환급이 돼가지고 유동부채 지급에 충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고자산 회전율이란 재고자산이 당좌 자산으로 변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재고자산이 이 당좌 자산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 당좌 자산이 뭐냐면은 유동자산 가운데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 현금 그 자체, 예금, 받을 외상매출금, 유가증권 따위가 바로 당좌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란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기업은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좀 재고가 잘 안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빨간색 글씨를 보면요, 기업이 생산되는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면은 재고로 창고에 쌓일 시간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창고에 쌓인다면은 경쟁력이 약하다, 잘 팔려나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을 경우에는 창고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창고 대방출해서 할인해가지고 재고떨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이 재고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매출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력을 투입하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표준 비율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 채무 감소, 그리고 재고 손실이 당연히 이제 줄어들겠죠. 재고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잘 팔릴 경우에는 원재료, 제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비율이 나와가지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감리를 할 때 우선 감리 대상 중에는 부채 비율이 높거나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율이 높을 때 우선 감리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데 매출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이 낮은 기업, 이것도 당연하겠죠. 우선 감리 대상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깜빡하고 왔는데 요거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재고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작겠죠. 그 다음에 평균 재고자산이 적다라고 한다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하면요,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조성자 감리를 10월에 착수한다고 했고요. 요 배경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예외 조항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시세 조정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추석 이후 10월 내에 감리를 진행하고서 감리가 마무리되면은 결과를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라는 뜻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었고요. 추가로 재고자산 회전율도 봤는데 이제 회전율이 높을 경우에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가 당좌자산, 매출액으로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을 또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고요. 재무 건전성이 당연히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게 재고자산이 잘 팔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반영된 속도가 느려진다, 수익성 악화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감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이제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2016년에 처음 도입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요게 검사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첫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입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됐나요? 그동안 검사가 없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첫 검사라는 점까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